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캘리포니아주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자 업체들이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와 치폴레 등 인기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가격을 올릴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 $20를 맞추려면 가격 인상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으로 결국 시간당 최저임금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맨손으로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아메리칸 드림의 완성은 내 집 마련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인의 상당수가 집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햄버거 샌드위치 등 이 패스트푸드 가격이 대폭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는 그동안에도 몇 번 나왔는데요. 이번에 또 캘리포니아 폴리시 센터 보수 성향의 비영리 기관이죠. 지난 주말 이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또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때문에 패스트푸드 가격마저 오르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물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는 이유가 있죠.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같이 특히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이 대도시에는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만큼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이제 올려주는 정책을 펴는 건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패스트푸드 가격도 네. 함께 오른다는 거네요. 함께 오른다는 거죠.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얼마 전에 그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로 인상하는 확정지었죠. 그러자 한 2주 전쯤이었어요. 그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맥도날드와 치폴레가 맞대응하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간당 $20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가격 올린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지금의 가격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게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비싼 맥도날드, 비싼 치폴레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려서 최소한의 삶을 네.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어쩌면은 정말 선한 의지에서 시작된 게 이게 게빈 뉴섬 주지사의 뜻일 텐데 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네요. 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지금 LA만 놓고 보더라도 주택 가격이라든가 렌트비가 너무 높아서 시간당 최소 $20 정도 벌어야 생활이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지금 얘기인데요.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맥도날드나 치폴레 같은 데서 이제 가격을 올리겠다 그러고 그럼 거기만 올리겠습니까? 다른 패스트푸드점도 다 따라 올릴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노동자들 경우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는 직원이죠. 서비스업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이제 보수를 받게 되는데 일할 때 외에는 소비자잖아요. 이 네. 직원들도 그 맥도날드나 치폴레를 사 먹어야 되는 입장일 텐데 이제 그럼 임금이 올라도 고스란히 임금이 오른 만큼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되면 그럼 결국 냉정하게 보면 노동자들에게 좋을 게 별로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게다가 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노동자들에게 더 큰 타격이 생긴다고 네. 하는데 그 타격은 어떤 건가요? 네, 그 패스트푸드점 입장에서는 네. 가격을 같이 올린다고 하지만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인건비 오르는 것에 비하면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격을 어디까지 올리겠어요? 너무 많이 올리면 패스트푸드점이 좋은 이유가 맛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예. 그 빨리 먹을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그 식당에 비해서 팁을 줄 필요도 없고. 근데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굳이 맥도날드 가서 먹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고요. 그래서 가격 올리는 건 사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패스트푸드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당 $20까지 오르면 직원 수를 이제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 숫자가 점점 이제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요즘은 주문 그 키오스크가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키오스크로 대체를 해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매장을 가야 주문하는데 요즘은 앱으로 그냥 매장 가기 전에 주문을 해놓고 매장 가면 거의 픽업하는 식이죠. 이제 그런 식이 됩니다. 젊은 층은 키오스크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요즘은 누구나 다 키오스크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캐시어 같은 경우 거의 이제 필요성이 사라진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이제 드라이빙 트루 같은 거 할 때만 좀 필요하겠죠.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장점이 키오스크에는 있습니다. 미리 주문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문하는데 줄 서서 기다려서 주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주문하고 나서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세이브해주기 때문에 요즘 키오스크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뭐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뭐 스타벅스도 그러잖아요. 요즘 미리 주문하고 페이까지 다 끝내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냥 커피만 픽업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임금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좀 뺏어가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좋지 않은 상황 아니겠어요? 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현실에서는 거꾸로 노동자들의 목을 재고 있다는 그런 좀 평가입니다. 현대 사회는 지금 스마트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게 자동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결국은 모든 게 자동화되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사라지다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기존의 일자리가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그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지금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 더군다나 그 직원들 이게 노동자들도 불이익이지만 소비자들도 불이익이잖아요. 그럼요. 예, 맥도날드 이제 비싸서 못 사 먹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날 텐데 이렇게 되면 다른 그리고 이게 모든 주가 그런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력이 너무 비싸니까 타주는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고 캘리포니아주만 비싸게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치폴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네. 타주에서는 싸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를 캘리포니아주만 비싸게 지금 주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뭐 강제로 가격 올리지 마 이러면 맥도날드가 캘리포니아를 떠나겠죠. 네. 떠날 겁니다. 그러면 뭐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이제 먹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뭔가 좀 노동자들도 위하면서 또 업주도 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없을까? 이게 쉽지 않겠지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최저임금만 인상하는 거는 답이 되기 좀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주택 관련 소식입니다. 네. 미국인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그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해 9월에 미국 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4%나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다들 또 예측하시겠지만 네. 주택 가격이 오른 것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 때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점점 내 집을 마련한다는 그런 희망이 네.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발적인 포기인지 외부 압박에 의한 현실 인정인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을 못 하는데 이게 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포기도 있고 외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인들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선택이지만 그렇잖아요. 주택을 아예 나 안 사고 그냥 렌트에 살래 하는 거는 자발적인 선택인데 하지만 사실상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이고요. 네. 왜냐하면 모기지 이자율이 지금 뭐 8%, 9% 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구입하기가 소득 대비 페이먼트 부담이 지나치게 높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주택을 평생 한 번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이사 가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렌트 거주자는 첫 주택 구입을 아예 포기하는 이제 이런 상황. 그래서 첫집 장만이라는 목표를 인생에서 아예 지워내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첫집 장만이라는 인생 목표는 이제 지우는데 네. 하지만 그 대신에 또 다른 목표를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뭐 한숨이 큽니다. 그거를 그렇게 사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집 구입을 포기하게 되면 예. 집을 구입한다는 게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집에서 태어나면 좀 부담이 덜하니까 네. 뭐 돈을 모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모아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예. 때문에 주택을 구입한다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평소에 열심히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고 이제 세이브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은행에 뭐 네. 묻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죠. 집 포기한다는 거. 아, 그러면 네. 그렇게 굳이 세이브 안 해도 되니까 예.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게 살 수가 없는데 집 구입을 포기하는 순간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평생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사는 걸 포기하는 대신에 인생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그 좀 깝깝하게 살아야 했던 삶을 집을 포기해 버리니까 그냥 뭐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간다. 이렇게 좀 전하고. 그 새로운 길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그러니까 팔고 더 좋은 주택으로 가는 게 이제 자기의 드림인데 그걸 포기하니까 새로운 주택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모을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수리하는데 지금 돈을 쓴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내가 이제 이사 나갈 집이니까 최소한으로만 해놓고 팔고 나가는 생각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래된 내 집을 가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에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주택연구 공공센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집수리 공사에 미국인들이 4,890억 달러를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사지 못하니까 기존의 집을 수리하는데 더 좋게 개선하는데 돈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사이 1년 동안에 4,8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645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어마어마합니다. 집수리를 했다. 어마어마했다. 네. 이게 전국의 미국인들의 그 집수리비 합계입니다. 그래서 그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나 크게 늘어난 수치고 이거는 결국 많은 미국인들이 집을 사는 것을 이제 포기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집을 만약에 사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집 수리하는데 여유 있게 돈을 못 쓰는데 여유 있게 돈을 쓰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돈이 좀 있는데 집 사기에는 부족한데 돈이 좀 있을 때 그거를 가족이나 친척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ISS 마켓 인텔리전스의 그 데이터 분석회사죠. 인텔리전스의 분석을 보면 올 3분기 통계 자료에 보면 3분기에 신규 개설된 학자금 저축 529 플랜 계좌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배우는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 돈으로 자기 자신에도 투자하고 자기 가족에도 투자하고 뭐 친척에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좀 그동안 미국인들이 삶의 여유가 없이 팍팍하게 살았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새로운 차원에서 좀 돈을 쓸 여유가 생기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휴가나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요즘 여행이나 휴가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 내 집 마련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다 보니까 돈이 좀 생겼을 때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돈 있으면 여행 가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한 대가가 여행 가는 거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러나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돈이 어느 정도 좀 쌓이면 그때마다 여행을 간다든가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돈이죠.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오르면
그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돈을 그냥 한 번 쓰고 날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네.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 쓰는 돈, 본인의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쓰는 돈이 나중에는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월스트리트저널이 했는데요. 참 요즘 미국인들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